28일 아정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이번 영상은 원빈의 복귀작이자 그가 직접 브랜드 철학에 공감해 선택한 협업으로 알려져 더욱 화제를 모았다. 광고 속 원빈은 검정 슈트를 입고 등장. 세상은 아름답게, 정당하게, 아정당이라는 짧지만 강렬한 내레이션을 전한다. 메이킹 영상에서 드러난 그의 비주얼은 CG에 가까운 정교함으로 이게 사람이냐, 게임 그래픽이냐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1977년생으로 만 47세인 그는 여전히 조각 같은 외모와 묵직한 분위기를 자랑하며 안 늙는 인간, 광고 하나로 분위기 다 가진다는 찬사가 쏟아졌다. 아저씨 이후 15년간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대중의 기대감은 전혀 식지 않은 상황. 오히려 이번 광고로 인해 이제 진짜 컴백하나? 라는 추측까지 번지고 있다. 과거 수많은 러브콜을 고사했던 원빈이 다시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팬들은 눈물겹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25, 26일 열린 2025 월드투어 위버맨시 오사카 공연은 약 8만석, 전석 매진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 공연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었다. 철학자 니체의 개념을 차용한 3단 구성의 스토리텔링 무대, 드래곤, 바이크를 타고 등장한 지드래곤, 나비 모양 레이저, 실시간 AI 연출, 리얼밴드 사운드까지 예술과 기술의 극한을 달렸다. 무대 위 지드래곤은 그 자체로 작품이었다. 요지 야마모토가 직접 디자인한 데이지 초상 레더 재킷은 그의 예술적 카리스마를 배가시켰고 팬들은 이건 콘서트가 아니라 전시회, 예술이 걸어다닌다며 열광했다. 더 놀라운 장면은 공연장 입구에서 펼쳐졌다. 세계적 아티스트 무라카미 다카시가 데이지꽃 화환을 선물한 것. 떨어진 꽃잎 하나까지 의미를 담은 화환은 팬들 사이에서 예술과 예술의 만남이라는 반응을 일으켰다. 중국 팬들도 엄청났고 테일러 스위프트 이후 처음 본 규모라고 전했다. 걸그룹 뉴진스가 법원으로부터 독자 활동 1회당 멤버 1인당 10억 원, 즉 5명이면 최대 50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간접강제 결정을 받았다. 어두어와의 갈등이 점점 격화되는 가운데 30일 뉴진스 측은 이번 결정은 본안 소송과는 별개의 가처분, 항고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내려진 결정이라며 항고심에서 우리가 승소할 경우 이번 결정은 무효가 된다고 선을 그었다. 뉴진스가 사전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1회당 1인당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NJ즈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해외 활동을 시도한 정황이 결정의 핵심 근거로 작용했다. 이번 결정은 벌금이 아닌 간접강제금이라는 형식으로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강제적 제재다. 첫 변론 기일에서 뉴진스 측은 합의 의사 없다고 밝혔고 어도어 측은 합의 원한다고 전했다. 두 번째 변론은 오는 6월 5일 예정돼 있다. 이날이 뉴진스의 향후 활동 방향을 가를 결정적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배우 김희선이 시크의 정석을 제대로 보여줬다. 30일 김희선은 자신의 SNS를 통해 럭셔리 아트, 갤러리 감성의 카페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단숨에 시선을 압도했다. 블랙 앤 화이트의 강렬한 대비가 돋보이는 셔츠형 롱 원피스를 입고 등장. 큼직한 브러쉬 스트로크 패턴과 허리, 벨트 디테일, 과감한 슬릿 디자인으로 우아함과 세련됨을 모두 잡았다. 여기에 차콜 와이드 햇, 블랙 선글라스, 화이트 네일, 볼드한 브레이슬릿까지 더하며 꾸안꾸의 끝판왕 비주얼을 완성했다. 특히 블랙 퀼팅 토트백과 골드 체인, 슬라이드 샌들까지 더해지며 그냥 커피 마셨는데 화보가 됐다는 반응이 터져나왔다. 실제로 네티즌들은 카페 맞아요? 호텔 로비인 줄. 희선 언니는 그냥 걷는 게 런웨이라며 연신 감탄을 쏟아냈다. 한편 김희선은 최근 MBC 드라마 우리 집과 TVN 예능밥이나 한잔해를 통해 드라마와 리얼리티를 넘나드는 전천후 활약을 펼치고 있다. 유튜브 채널 노빠꾸 탁재훈이 10억 원대 채무불이행 소송에 휘말리며 정작 이름을 내건 탁재훈은 나는 지분 없다. 법적 분쟁과 무관이라며 선을 그었다. 구독자 185만 명을 보유한 이 채널은 제작사와의 지분, 매각 및 금전 거래 과정에서 갈등이 폭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특히 출연자인 탁재훈의 회당 출연료가 3배 인상됐다는 점도 이슈의 불씨가 됐다. 채널 운영에 관여했던 A씨와 B씨는 수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뒤 수익 정산을 거부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계약이 파기됐다. 위탁 운영사였던 더서비스센터는 A씨 소속 하이스쿼드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B씨의 소개비 수령건도 법적 판단을 받아냈다. 논란이 확산되자 탁재훈 측은 즉각 운영 주체 간의 문제일 뿐 탁재훈은 단순 출연자이며 채널 지분도 모두 양도한 상태라며 발을 뺐다. 현재 탁재훈은 새 소속사 타기엔티와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 중이다. 배우 김소연이 여름 화보에서 청량하고
절제된 하객룩의 정석을 선보이며 화제다. 비건 패션 브랜드 마르엔제이와 함께한 이번 화보에서 그는 미니멀하면서도 클래식한 매력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화이트 니트 슬리브리스와 블랙 슬랙스의 깔끔한 조합에 라탄 토트백, 크리미한 숄더백을 번갈아 매치하며 절제된 우아함을 완성했다. 특히 체인 스트랩의 사불이나 미니백은 고급스럽고 실용적인 무드로 실내 하객룩에 최적화된 아이템으로 눈길을 끌었다. 전 제품에는 리사이클 나일론과 비건, 레더 등 친환경 소재가 적용돼 브랜드 철학인 윤리적 여유를 실현했다. 김소연은 가방 하나로도 룩이 완성되는 계절이라며 포멀하지만 편안한 마르엔제이 백이 제일 잘 어울렸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김소연은 오늘 31일 첫 방송되는 JTBC 드라마 굿보이에서 박보검과 주연으로 호흡을 맞추며 연기 변신에 나선다. 하객룩 여신에서 안방극장 주연까지 김소연의 행보가 기대를 모은다. 스트레이 키즈 필릭스가 카페 프랜차이즈 브랜드 공차의 새 얼굴로 발탁됐다. 31일 테나시아 취재에 따르면 필릭스는 오는 6월부터 공식 모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공차가 아이돌을 단독 모델로 기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이종석, 박서준, 송강 등 주로 배우 중심의 모델 전략을 펼쳐왔기에 이번 선택은 더욱 주목된다. SF9 출신 로운도 모델로 나선 바 있으나 배우 활동 비중이 컸던 만큼 필릭스와는 결이 다르다. 이번 모델 발탁은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필릭스는 공차의 대표 메뉴인 버블티를 자주 마시는 모습이 팬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찐 공차 러버로 알려져 왔다. 브랜드 이미지와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진 셈이다. 필릭스가 속한 스트레이 키즈는 현재 총 220만 관객 규모의 월드 투어 도미네이트를 진행 중이다. 이는 단일 투어 기준 K-팝 역대 최다 모객 신기록 경신이 유력한 상황이다. 가수 황보가 SNS를 통해 정산, 미지급 피해를 폭로하며 갑질 제작자를 향한 분노를 터뜨렸다. 황보는 31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한 업체 관계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캡처본을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몸이 안 좋아 일을 못해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 말일까지 정리하겠다는 사과가 반복됐지만 황보는 이를 작년부터 똑같은 레퍼토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녀는 이어 정당하게 일하고도 돈을 받지 못한 지 30일이 넘었다며 여러분, 이런 제작자와는 계약하지 마세요. 제발 신중히 확인하세요라고 당부했다. 황보의 폭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일에도 SNS를 통해 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를 예고한 바 있다. 당시 황보는 특정 남성의 주민등록증 사진 일부까지 공개하며 또 속은 제가 우스운가 봅니다. 남의 돈 뜯어먹고 잘 사는지 봅시다. 이제 고소 들어갑니다라고 적었다. 해당 남성은 뷰티 제작사 대표로 추정되며 경제적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준영은 31일 SNS에 아직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요. 글과 함께 절친 남희석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형한테 연락 안 해서 못 갔다며 박준영 사망설이 담긴 유튜브 가짜뉴스 링크를 보내 장난을 건넸고 박준영은 제가 제 부고를 알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51세로 갈 거면 미리 좀 알렸어야 했는데라며 재치 있게 맞받았다. 이어 남희석은 다음 생에는 믹서기로 태어나기리라고 응수했는데 이는 박준영의 전설적인 캐릭터 갈갈이를 언급한 것으로 보는 누리꾼들의 해석이 이어졌다. 문제의 링크에는 박준영 얼굴을 합성한 영정사진과 함께 51세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담겨 있어 실제로 착각한 팬들도 있었다. 저런 유튜브는 퇴출해야 한다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연예계는 박준영뿐만 아니라 고현정, 신혜라, 최불암, 신기루 등도 연이어 사망 가짜뉴스 피해를 입고 있으며 허위 콘텐츠에 대한 강력한 제재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